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월 19일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이더리움 클래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오후장까지 조정폭이 꽤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그 다음 타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렇게 급등을 보여줬는데 당연히 급등 이후에 조정이 오는 건 필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언제 이 조정이 끝나냐. 조정이 끝난다라는 건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와줄 때 조정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렇게 색깔별로 칸칸이 나눠져 있는 이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을 적용시켜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이라는 건 상승을 만들어 놓고 이 상승력에서의 고점 대비 얼마나 빠진 위치에서 지지라인을 만드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이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에서 382 라인과 618 라인이 가장 강한 저항 그리고 지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첫 번째 후보가 돼줄 수 있는 게 382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게 깨진다면은 0.5 라인도 충분히 후보가 돼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중간에 지나가고 있는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이 바로 이 부근에 함께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382 라인, 0.5 라인, 618 라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618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이더리움 클래식에게 가장 중요했던 라인 28,000원에서 3만원대 라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여기에서는 반드시 지지를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조정폭이 커지고 있는 데에는 물론 이게 최근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 영향도 처음엔 있었고요. 이틀 전까지는 이 덴쿤 업그레이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죠. 이게 총 3개의 테스트넷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가장 첫 번째가 골릭 테스트넷에서 1월 17일 날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당시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이 부분을 복구하고 적용시키는데 4시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지연되면서 약간의 또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어제 오늘 이렇게 또 조정폭이 커지고 있는 데에는 이더리움의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라 지금 시장 전체가 함께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이 거시적인 이슈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장중에 5,600만 원도 깨지고 5,500만 원까지 잠시 내려갔다 올라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장주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이 이슈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 밑에 있는 알트코인들에도 알맞은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슈에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카톡방 링크도 남겨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이더리움 클래식과 같은 개별적인 코인의 이슈들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런 거시적인 경제 이슈 또 경제지표 발표들도 있죠. 당장 이번 달에도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이슈들에 당연히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우리는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가져가야 되는 알맞은 종목 선정부터 타점과 비중 전략 모두 가장 빠르게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저와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여기에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요인들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자, 총 3가지 원인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상품 이 GBTC 여기서 나온 매도세가 지금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출시되고 나서 이번에 승인을 받은 총 11개 자산 운용사들 중에서 이 중 10개는 유입이 들어왔습니다. 딱 한 곳 유출이 된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실제로 거래가 진행되기 전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수수료에 있는데요. 당연히 투자자들은 이 수수료가 싼 곳에서 거래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 수수료는 1.5%로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이 ETF 상품 중에 가장 높은 수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곳이 바네크인데 여기가 0.25%라는 걸 감안하면 당연히 그 누구도 여기서 거래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유출이 감소하면서 결국에는 중단돼서 안정화가 되고 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반등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추가 유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로 인해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첫 번째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하방 압력의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채굴자들의 매도세 전환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단기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한 어느 정도 이미 예상됐던 부분인데, 여기서 채굴자들도 매도세로 전환했다라는 게 시장에 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채굴자들은 그동안 현금 흐름을 관리하거나 시장 랠리 도중에 수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매각 전략을 펼쳐왔었는데, 자, 지금 이 채굴자의 지갑에서 거래소로 총 10,000개의 비트코인이 유입된 게 데이터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했다라는 건 이 자산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요인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출시되고 나서 그 과도기를 거치면서 가격이 통합되고 있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시 전에는 기대감에 상승을 하다가 결국 출시가 되고 재료 소멸로 인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두 가지 주된 원인들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는 거고, 이 통합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흐름은 최근 비트코인과 가장 많이 비교되고 있는 금의 ETF가 출시됐을 때도 같은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럼 금 ETF가 출시되고 나서 이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했냐? 아니죠. 이 조정세를 겪고 나서 꾸준히 금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엄청난 변곡점을 거치면서 이 과정에서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지지를 받고 반등 나오는 타점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더리움 클래식의 차트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주봉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을 봤을 때, 자, 2021년도 반감기로 인해서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나서 이 상승 사이클이 끝나고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자, 한번 다시 지지 라인 만들고 끌어올렸었지만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크립토 윈터라고 해서 코인 시장에 겨울이 찾아오면서 대부분의 코인들이 바닥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다른 코인들은 이 하락세가 2023년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때 7월에 한번 약 2달간 끌어올렸었고, 바로 이건 머지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만들어낸 상승력이었죠.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도 조금씩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지지라인을 만들려는 작업이 있었는데, 이 박스권에서도 이 지지라인으로 작용했던 게 바로 3만원 초반대 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 무너지고 나서 이 밑에서 최근 박스권을 형성할 때 저항으로 작용했던 라인이 바로 이 라인이죠. 28,000원에서 3만원 라인이기 때문에 이전 지지로 작용했던 라인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이게 다시 한번 지지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 구간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만큼 여기가 뚫리지 않는 튼튼한 지지라인이 돼줄 거다라고 지금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많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불안하시겠지만 올 4월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예고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상승력이 이전 반감기 때 만들어냈던 상승력이고,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더리움의 ETF 소식까지 5월 말에 그 결과가 승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 기록했던 신고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상승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차트를 길게 보시면 이게 바로 반감기 때 만들어냈던 상승력이죠. 올해 반감기가 시작되고 이게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충분히 이런 상승력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밑에서 우리가 급하게 절대 매수 타점을 잡을 필요가 없다. 확실하게 좀 더 안전하게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오늘 설명해 드린 것처럼 시장에 또 새롭게 나오는 거시적인 이슈들 아니면 업데이트되는 내용들도 제가 가장 빠르게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함께 매매를 진행할 거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함께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에서 이런 부분 공유해 드리고 도움 드리는 거 전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 또 문자 전송 힘드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밑에 링크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들, 타점과 전략 확인해 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